최악의 경우에 집값이 50% 폭락한답니다. 그러나 일본식 장기 침체 가능성은 낮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도 이 얘기에 상당 부분 동의합니다. 집값은 지금 현재보다 50% 하락한다. 당연하게 봐야 되는 거죠. 저기 은평구에 뭡니까? 뉴타운 신도시 뉴타운 있잖아요. 거기 30평대 기름동에 30평대 아파트 가격이 얼마까지 내려가겠습니까? 지금 한 9억쯤 된답니다. 50% 반토막인 거죠. 4억 5천이 적당한 거죠. 4억에서 4억 5천. 이렇게 보면 거의 맞는 얘기죠. 송파구 헬리오시티 17억이라고 얘기하는데 18억이라고 얘기하는데 저거 8억. 이렇게 보면 얼추 맞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집값들이 그동안에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2배, 3배가 그냥 올랐죠. 그런 상태에서 최고점 대비해가지고 50% 하락은 혹은 지금 가격 대비해서 50% 하락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한국은 절대로 일본식 장기 침체로 가게끔 놔두지 않을 겁니다. 아마도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 이 정도까지 3, 4, 5, 6, 7 대략 한 5년가량은 아마 되게 많이 이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한 2026년, 27년쯤 되면 다시 또 꺼집어서 올리겠죠.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2022년인 지금은 앞으로 5년 집값이 내려가는 시기를 보고 그 주택구입 부담지수도 좀 잘 살펴보고 그래서 주택구입 부담지수 지수가 한 90에서 한 100 사이가 될 즈음에 집을 산다. 좀 연끌을 해도 괜찮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한 5년가량을 잘 견디고 잘 기다리면 좀 높은 가격에 집을 팔 수 있는 시기가 올 거다라고 봅니다. 그럼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괜찮은 거죠. 물론 운이 많이 따라야 될 거고 좀 선택을 하기 위해서 많이 둘러봐야 될 겁니다. 확실한 건 뭐다? 아주 싼 가격에 아주 낮은 가격에는 연끌해도 괜찮지 않겠냐라는 거죠. 물론 감당할 수 있는 범위가 된다라는 전제하에서죠.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세종시의 30평대 아파트 가격이 한 2억대쯤 되면 한 2억쯤 되면 사야겠다. 그 지역에 이렇게 둘러보고 전세하고 월세하고 차이가 없다. 돈 하나도 안 들리고도 세 채, 다섯 채, 10채를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욕심을 감히 생각으로 해봅니다. 세종시에 그렇게 하고 용인 구성 신도시, 플랫폼 신도시에 또 그러한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고 저기 하남 교산에도 신도시가 들어서자마자 미분양이 창궐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래저래 여러 지역을 둘러보고 살펴보고 하면서 집을 재테크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겠다. 앞으로 4년, 5년 지난 다음부터라는 거죠. 주택구입 부담지수가 100 이하가 됐을 때 충분히 관심을 가지고 뛰어들어서 사도 괜찮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면 다시 한 5년가량은 다시 또 펌프질해서 띄우지 않겠습니까? 돈 줘가지고 알바 서는 사람들 대거 세워서 모델하우스에 줄 세우게 하고 또 펌프질하면 떴다방 불러가지고 피가 1억이 붙었니 3억이 붙었니 5억이 붙었니 하며 떠들어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미친듯이 달라붙어가지고 또 움직이겠죠. 이게 현실이라는 겁니다. 잘 살펴야 됩니다. 잘 둘러봐야 됩니다. 어쩌면 앞으로 4, 5년을 잘 견디고 잘 버티면 엄청난 기회가 올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사람들이 서서히 알아가는 시기입니다. 집값이 내려가고 있고 이자 부담이 점점 더 커진다라는 생각 때문에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근데 두고 보십시오. 이 금리가 올라가는 것들 또한 영원히 계속해서 금리가 올라가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금융권들도 충당금 설정하고 돈을 쌓아놓고 하면 나중에 돈이 좀 쌓이면 다시 저금리로 싸게 금리를 낮춰서 장기로 주택담보대출 해주겠죠. 그렇게 바뀔 겁니다. 정확하진 않겠지만 일본처럼 저금리 시대가 나중에 다시 올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 그때가 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집 사야죠. 연끌하고 비투하고 해야죠. 확실히 말씀드리는 건 쌀 때는 그게 정말 싸게 사는 건 무리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감히 드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좀 더 시세가 다시 올라갔을 때 그때 팔면 됩니다. 주택구입 부담지수 100 이하에 사서 150 이상 될 때 팔면 그래도 어느 정도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정확한 건 없습니다. 개개별적인 사항은
또 그 상황에 그 지역에 맞게끔 또 다르게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히 두 발로 뛰면서 공부하고 확인하고 점검해서 이뤄내야 되는 거죠. 그냥 되는 거 없다라는 거죠. 뭐 공을 들여야 되는 거죠. 시간을 들여야 되는 거죠. 뭐 최하의 경우에 집값이 50%까지 떨어질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택구입 부담지수 130에서 140되면 구매를 준비하라. 이쯤 돼서 둘러보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구매하는 건 언제다? 100 이하다. 90에서 100이다. 3년 정도 조정 거친 후에 받는 가능성이 있다. 3년은 좀 너무 과하고요. 한 4, 5년 정도 조정 거친 이후에 아주 서서히 천천히 올라갈 겁니다. 물론 언론에서는 빨리 떠들어야 되겠죠. 언론에서는 4년차, 5년차에 뭐 집값이 바닥을 치면 그때부터 벌써 기회가 있는 것처럼 엄청 뻔뻔질해서 떠들어야 되겠죠. 뭐 나중에는 뭐 대대적인 대출도 해줄 거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외환위기나 금융위기 상황까지 간다고 보나? 1997년 IMF까지 가는 거죠. 그렇게 보면 맞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 아파트 매물량이 6만에서 6만 5천 건이랍니다. 근데 실제로 거래량은요. 한 2, 3천 건 됩니까? 뭐 봐야 되는 거죠. 대출 많이 받아 집 구입하면 어떻게 됩니까? 망가지는 거죠. 지금처럼 집값 급락하고 금리 올라가면 경매로 가는 거죠. 그런데 이제 나중에 한 4년쯤 뒤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집값은 바닥치고 금리 또 내려가면 집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을 때는 또 선제적으로 대출을 내주기도 하고 혜택들을 준다라는 거죠. 뭐 금융위기 때 PF 부실로 뭐 건설사 연쇄부도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도 그럴 가능성이 있죠. 지금도 선별적인 지원을 해야 된다는데 그게 참 말처럼 쉽지 않을 겁니다. 세금 낭비하는 것도 감당이 안 될 거고요. 내년부터 금리가 내릴 가능성 없죠. 고금리가 2023년, 24년, 25년, 3, 4, 5, 심하면 6년까지 계속될 거다라고 봐야 됩니다. 미국의 목표 물가가 2%인데 2%가 되는 건 언제쯤이겠습니까? 4, 5년 한참 더 지나도 물가가 2%까지 내려가는 건 쉽지 않을 겁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들은 뭡니까? 무리한 빚을 정말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너무 많은 이들이 갭 투자한다라면 헛짓거리들 많이 했습니다. 이제 그들이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감당 못할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죠. 우리가 주택구입 부담지수 잘 봐야 되고요. 뭐 금리 추이가 어떻게 되는지도 잘 봐야 되고 얼마나 많은 이들이 경매로 물건을 쏟아내는지도 잘 봐야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지표를 보면서 정말 4년, 5년 뒤를 준비하는 게 맞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